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할 3차 임금 협상이 7월 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월 3일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건설 현장 변화 실태 및 지자체 역할 촉구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7일 방통위장 전 조합원 회의가 민주노총 안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된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공동순회투쟁 소식 살펴봅니다. 중부지역 건설노조 공안탄압 대책위 구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7월 9일 안양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의 2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격주 소식 13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합원 이미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할 3차 임금 협상이 지난 7월 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지난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일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경기 하락 등 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차기 교섭에서 구체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교섭은 7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부 임시대의원대회가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난 63차 지부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된 지부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이 단일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김태변 동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전체 대의원 64명 중 찬성 55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전략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변 동지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그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표를 주신 대의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탄압 국면 속에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짧은 제 식견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언뜻 생각나지도 않는데 어쨌든 막 조직을 하려 했던 그리고 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 시스템 조합원들과 그리고 약간은 업종을 달리하지만 습식 공정에 일을 하고 있는 방통위장 그리고 또 하나 전략 조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던 그 타설공들을 한 군데로 모아내는 지부의 사업에 좀 밀착해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세 개 업종이 한 자리에 좀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조직의 보탬이 되는 그 조직을 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듣는 그런 기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안탄압 이후 변화된 건설 현장 실태를 폭로하고 지자체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3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지부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368명 중 80%가 공안탄압 이후 노동 강도가 강해졌고 64.6%가 임금이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41.4%는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대위에서는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과 적정 임금제 도입, 전자카드제 실행 의무, 기능인 등급제와 연계한 숙련 기능인 의무 고용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발표하고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7월 7일 방통위장 전 조합원 회의가 민주노총 안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 확인 방법 및 퇴직공제 부금 확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전차 회의 결정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8차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가
7월 10일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박만수 동지의 사유로 진행된 이번 문화제는 건설 현장 부조리의 핵심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는 발언으로 김호중 지부장은 고용 불안과 중간 착취 등 건설 현장 불법과 부조리를 조장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야 건설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경기지청, 부천지청, 안산지청 면담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부는 건설 현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불법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부지역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도 6월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강력히 구탄했습니다. 이후 투쟁 계획을 김호중 지부장 동지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지청장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안양지청장, 그리고 부천지청장, 그리고 경기지청장, 그 다음에 안산지청장, 평택지청장, 이렇게 우리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청장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이 건설노조가 윤석열의 공안 탄압 2년 동안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배제됐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임금이 깎이고, 그리고 노동 조건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노조의 단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로기준법 정도의 단협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당신들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하고,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도록 당신들이 옆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했고, 그리고 지금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금 현재 노동안전 문제,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불법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조사하고 실제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듣긴 잘 듣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건설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우리가 이후에 얼마나 투쟁을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청 이렇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실제로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후에 제대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서 제대로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촉구를 했는데요. 안산 지역 공대위는 작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건설노동 공안탄압 중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동 대책위들과 함께 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 시는 지방 정부로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그리고 안전 문제, 부실 시공의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과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좀 같이 만나서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실제로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3차 공동순회투쟁이 7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 군포 당동 태영건설 현장 앞 집결을 시작으로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현장,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클래스 현장까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힘차게 공동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024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 간담회가 7월 9일 진행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꺾이지 않는 깃발을 함께 들다라는 주제로 노학연대 전국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은 첫 번째 방문 사업장으로 우리 지부를 방문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노조 탄압 상황 공유와 연대의 다짐 등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2024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은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2년도였는데, 지금의 대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캠퍼스 내에 있는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 이런 노동자를 제외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여러 현장에서 되게 고공농성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탄압에 맞서는 투쟁이나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의 투쟁을 계속 하시는 동지들이 있는데, 그 동지들을 대학생들이 좀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직접 만나러 가는 순회투쟁단을 좀 구성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게 첫
이제 기획 시초가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올해로 횟수로는 세 해째 벌써 이렇게 각지 사업장들을 방문하고 있고, 올해는 12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그다음 구미 KC 지회,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또 대구 성서공단, 서면시장 번영의 지회, 이런 여러 각지에 투쟁하고 계신 현장들을 좀 방문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방문 사업장을 고르는 기준에서 또 양회동 열사가 나오시기도 한 건설노조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올해 참가자 중에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되게 많이 꼽는 게, 내가 대학을 다니는 지역에 이주 노동자가 진짜 많은데 이 이주 노동자들은 다 어디서 노동을 하고 어떻게 좀 임금도 안 밀리고 이렇게 잘 받고 있는 건가? 과연 이 사람들이 건강한 노동 환경 속에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또 경기 중서부가 건설 노조 중에 이주 노동자와 제일 좀 단결이 잘 되어 있고 투쟁을 잘 하시는 곳이라고 들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건설 노동자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철근 쪽을 담당하셨는데 매번 하시는 얘기가, 아니 민주노조 애들은 내가 뭐 일만 하면 와서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러고 못하게 해서 사람 기분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분들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한테 이거 하시면 안 된다, 저거 하시면 안 된다 한 그분들이 누군지 와서 좀 직접 들을 수 있는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같이 오신 학생 동지들도 좀 건설노조에서 뭐 열사가 나왔다던데,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이 되게 심하다던데 이런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또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싸우시는 동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좀 느끼시는 게 남달랐던 게 저도 느껴져서 너무 기획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또 경기 중서부 동지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투쟁 속에 계신데, 앞으로 더 연대를 왕성히 해서 또 안산에 있는 대학생으로서 투쟁에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부지역 건설노조 공안탄압 대책위 구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7월 9일 안양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지역 대책위 명칭 확정과 조직체계, 공동대표 선출, 실무 책임자 선임의 건을 논의했고, 지자체 대응 등 이후 진행할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산 대책위에 이어 구성된 중부지역 대책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부르는 민중가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격주 소식에서 알려드리는 민중가요 이야기. 그 5번째 곡은 동지가입니다. 동지가는 전남대학교 학생회 출신이었던 박철환 님이 작사, 작곡한 민중가요입니다. 박철환 님은 80년대 중반 광주로 슬래온 서울 대학생들에게 내가 만들었는데 들어보라고 들려줬고, 그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처음 알려질 당시에는 작자 미상으로 알려지다가 이후 1993년 꽃다지 이 집에서 소개된 후 다양한 노동운동 집회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 오는 거센 억압에도 함께 맞서 싸우며 영원히 변치 않을 동지에 대한 사랑과 노동해방 세상을 반드시 이루자는 다짐을 담은 노래 동지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목청 높여 힘차게 불리고 있습니다.
3, 4주 주요 일정입니다. 7월 22일 66차 지부정기운영위원회, 7월 24일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 7월 25일 대선산업개발 관련 66인 정식재판, 7월 25일 건설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 아리셀 참사를 보면서 건설 현장의 파견 구조와 비슷한 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불법 파견과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의 안전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할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참사는 분명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업 중지권 요구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 또 다른 소식으로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주 소식 이미정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잘 찍었다. 너무 이쁘다.